1592년 4월 한반도의 남쪽 바다는 짙은 어둠과 비릿한 피냄새에 잠겨 있었습니다. 부산진을 단숨에 짓밟고 북상한 왜군의 기세는 마치 굶주린 늑대 떼와 같았으며 그들의 서슬퍼런 칼끝은 이제 내륙 깊숙한 곳 고립된 아군의 마지막 요충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진 칠흑 같은 밤, 포위된 성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절망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식량 창고의 바닥이 드러난 지는 이미 오래였고 병사들의 화살통은 비어 있었으며 성벽에 기댄 병사들의 눈빛은 이미 삶에 대한 미련을 버린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 밖을 에워싼 적들의 수만 개의 횃불은 마치 지상의 모든 별을 끌어다 놓은 듯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그 불빛은 성 안에 남은 이들의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와도 같았습니다. 당시 적의 선봉장이었던 고니시 유키나가의 부대는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계산은 치밀하고도 잔인했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당파 싸움과 혼란에 빠져 대응 능력을 상실했고 험준한 산맥을 넘어 구원병이 당도하려면 적어도 한 달, 아무리 빨라도 보름은 걸릴 것이라는 계산. 그것은 당시의 상식이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적들은 성 밖에서 승리의 축배를 미리 들며 조선군의 항복을 기다리고 있었고 성벽 위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늙은 병사는 고향에 두고 온 노모와 처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소리 없는 오열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가 사치스럽게 느껴지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이미 다른 궤도로 진입했음을, 그들이 수백 년간 철석같이 믿고 있던 거리와 시간이라는 전쟁의 기본 개념이 잠시 후면 무참히 깨져버릴 것임을 말입니다. 자정을 간 넘긴 시각, 승리에 도취해 있던 일본군 진영에 기이한 징조가 감지되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지휘관의 탁자 위에 놓인 술잔 속의 맑은 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수만 마리 말발굽이 대지를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었고 하늘이 노하여 내리는 천둥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바다 깊은 심연, 그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거대한 용의 울음소리처럼 정체를 알 수 없는 낮고 무거운 진동이 대기를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예민한 감각을 지닌 일본군 초병들은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던 그들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수평선 너머에서 기이한 하얀 거품의 띠가 형성되며 해안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게 무엇입니까? 파도입니까? 아니면 전설 속의 해일입니까? 병사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허공에 흩어졌지만 그 누구도 명쾌한 답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저 멀리 바다 위를 미끄러지듯 달려오는 거대한 강철의 그림자들, 시속 70km, 노를 젓거나 돛을 이용해 움직이던 그 시대의 인류가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한, 그리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속도였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해군이 자랑하는 최신의 공기부양정 LSF-다이 솔개였습니다. 1만 마력의 가스터빈 엔진이 뿜어내는 굉음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공간의 벽을 뚫고 500년 전의 과거로 난입한 미래의 포효였으며 압도적인 힘의 등장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대기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굉음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평온했던 일본군 진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마구간의 말들은 고삐를 끊고 미친 듯이 날뛰었고 잠자던 병사들은 귀를 막은 채 바닥에 엎드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소음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안개와 물보라 속에서 거대한 회색빛 형체가 그 위압적인 윤곽을 드러내자 적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수심이 얕은 해안가로 저토록 거대한 물체가 감속도 없이 전속력으로 돌진한다는 것은 그들의 상식으로는 배가 좌초되어 파괴되는 자살행위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멈춰라. 멈추지 않으면 좌초된다. 저것은 배다.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일본군 지휘관들은 충돌의 순간을 예상하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전장의 시간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것은 배가 아니었습니다.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비웃으며 달리는, 떠다니는 강철의 성이었습니다. 솔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체 하부에 형성된 거대한 공기 쿠션을 이용해 갯벌과 울퉁불퉁한 모래 언덕을 거침없이 집어삼키며 강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적들이 해안 방어를 위해 촘촘히 박아놓은 목책과 해자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모래 폭풍과 물보라를 일으키며 그 거대한 괴수가 적의 본진 코앞 50m 전방에 멈춰 섰을 때 일본군은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채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는 괴수처럼 엔진 소리가 잦아들자 와마는 소리와 함께 강철의 턱이 천천히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열린 램프 안쪽에서 두 개의 차가운 불빛이 켜졌습니다. 마치 지옥의 문이 열린 듯 그 안에서 진짜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치면 속에서 또 다른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500마력. 말 1500마리가 동시에 내달리는 듯한 폭발적인 힘이 차가운 강철의 혈관을 타고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이자 주력 전차인 K2 흑표 55톤에 달하는 육중한 강철 덩어리가 대지를 짓누르며 붓으로 올라섰습니다. 무한궤도가 모래를 지식이는 소리는 마치 짐승의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처럼 섬뜩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육중한 무게감과 기괴한 외형, 그리고 길게 뻗은 포신을 본 일본군 장수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저것은 인간이 칼과 창으로 대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지만 수십 년간 전장을 누벼온 사무라이의 긍지는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공포를 잊기 위해 혹은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지휘관은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사격, 쏴라. 조총 부대, 일제 사격. 저 괴물을 멈춰라. 지휘관의 절박한 명령과 함께 수십 발의 조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매캐한 화약 연기가 시야를 가렸고 탕탕거리는 파열음이 해안을 뒤덮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이었던 납탄은 마치 거대한 바위에 던져진 계란과도 같았습니다. 최첨단 복합장갑으로 무장한 흑표 전차에게 구시대의 조총은 빗방울보다 가벼운 존재였습니다. 납탄들은 장갑 표면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한 채 찌그러져 튕겨나갔습니다. 아무런 타격도 입지 않은 전차는 그저 무심하게 궤도를 굴리며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무력감 앞에 병사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흑표 전차의 포탑이 기계적인 구동음을 내며 회전했습니다. 윙하는 소리와 함께 120mm 주포가 적의 지휘 본진을 향해 정확히 고정되었습니다. 그 차가운 포구를 정면으로 마주한 순간 전장의 모든 소음은 멈췄습니다. 죽음이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비 없는 파괴의 예고였습니다. 공포를 이기지 못한 적병들이 괴성을 지르며 전차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용기라기보다는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악에 가까웠습니다. 돌격, 저 쇠덩어리의 틈새를 찔러라. 수백 명의 병사들이 창을 꼬나쥐고 달려들었지만 현대의 전차는 사각지대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주포 옆에 장착된 7.62mm 공축 기관총이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붉은 예광탄이 죽음의 궤적을 그리며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청소였습니다. 분당 수백 발을 쏟아내는 기관총 앞에서 얇은 갑옷과 인간의 육체는 너무나도 나약했습니다. 앞서 달려가던 동료들이 보이지 않는 사신의 낫에 베인 듯 쓰러지자 뒤따르던 병사들의 발이 멈췄습니다. 이어 흑표의 주포가 포효했습니다. 대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포구에서 거대한 화염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단 한 발, 수십 년을 버텨온 견고한 성문과 망루가 단 한 발의 포격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나무 파편과 흙먼지가 하늘을 뒤덮었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잿더미만이 남았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무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지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땅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장의 소음 위로 낯선 파열음이 밤하늘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두두두두두. 그것은 천둥 소리도 아니었고 바람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대기를 찢어발기는 강철 날개의 회전음이었습니다. 먹구름을 뚫고 거대한 그림자가 내려왔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소속 공격 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 하늘의 정지에 있는 거대한 곤충.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며 허공에 멈춰 선 그 모습에 병사들은 넋을 잃었습니다. 헬기의 강력한 하강풍에 깃발이 찢겨나가고 병사들은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놈의 눈이 움직이면 놈의 이빨인 30mm 체인건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조종사가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총구가 따라 움직이는 그 기괴한 모습에 지상의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도망칠 곳은 없다. 숨을 곳도 없다. 하늘은 더 이상 신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 강철 괴수의 사냥터였습니다. 동시에 전선에서 20km 떨어진 후방에서는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이 불을 뿜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당하는 일방적인 유린.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날아온 포탄들이 적의 퇴로를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쾅! 굉음과 함께 땅이 뒤집히고 하늘에서는 강철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퇴로를 차단당한 적들의 눈동자에는 전장을 뒤덮은 화염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장을 겪은 일본군의 노장조차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천벌이다. 물리적인 파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정신의 붕괴였습니다. 혼란에 빠진 일본군 지휘부는 필사적으로 북을 치고 깃발을 흔들며 무너진 대열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그들만의 소통 방식이자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소리 없이 날아다니는 작은 기계들이었습니다. 공격하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는 드론들은 지휘관들의 얼굴 하나하나를 섬뜩하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명령을 내려야 할 입이 얼어붙은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심리 전용 고출력 확성기에서 나오는 고막을 찢고 뇌를 파고드는 압도적인 신의 계시였습니다. 무기를 버려라. 저항하는 자에게는 죽음뿐이다. 이것은 마지막 경고다. 인간의 성대가 낼 수 없는 거대한 울림. 용맹했던 사무라이들도 이 보이지 않는 힘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휘 체계는 마비되었고 군대는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군중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늙은 장군은 패배의 치욕을 견디지 못하고 할복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헬기의 서치라이트가 그를 비추자 그는 손에 쥔 칼을 힘없이 떨어뜨렸습니다. 신과 같은 적들 앞에서 죽음조차 자신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는 투구를 벗어 바닥에 내려놓으며 오열했습니다. 죽을 자격조차 없다. 철그럭, 철그럭. 무기가 쌓이는 소리만이 전장의 정적을 채웠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군대가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무장해제되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보다 압도적인 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더 큰 고통임을 그들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지나고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쟁은 이미 끝났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마침내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떠올랐습니다. 어둠을 지배했던 공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기묘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성벽 위에서 밤새 공포에 떨던 조선군 병사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해안가에는 수만 명의 적군이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들을 감시하는 것은 소수의 병력뿐이었습니다. 괴물 같은 전차 위에서 한 병사가 헬멧을 벗었습니다. 성벽 위에 병사들이 숨을 죽이고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드러난 얼굴은 푸른 눈의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머리, 검은 눈동자, 그리고 황갈색 피부, 그들과 똑같은 피가 흐르는 조선의 얼굴이었습니다. 전차의 확성기에서 굵직하고 낯선 억양의 한국어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한민국 육군입니다. 귀관들의 안전은 우리가 보장합니다. 성문을 여십시오. 성벽 위의 병사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도깨비도 귀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말을 쓰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성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리고 500년의 시간을 넘어선 기적 같은 조우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굶주림에 지쳐있던 조상들 앞에 강철로 무장한 늠름한 후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적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미래가 과거를 위로하는 역사상 가장 뜨겁고 뭉클한 포옹이었습니다. 늙은 조선 병사의 거친 손을 젊은 한국군 병사의 장갑 낀 손이 맞잡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흐르는 눈물만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성벽 위, 찢어지고 불에 탄 장군기 옆으로 새로운 깃발이 개양되었습니다. 흰 바탕에 붉고 푸른 태극 문양, 그리고 사방을 수호하는 건곤감리. 태극기가 아침바람을 타고 힘차게 펄럭이기 시작했습니다. 성 아래의 조선 백성들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낯선 깃발이 훗날 그들의 후손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자유와 번영, 그리고 불굴의 승리를 상징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그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았다. 이 강한 군대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상상 속에서 역사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픽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592년의 비극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지킬 힘이 없었기에 일어난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평화는 적의 자비에서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오직 압도적인 힘에 의해서만 지켜질 수 있습니다.
저 바다 위에 떠 있는 강철의 군단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다시는 이 땅의 슬픈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압도적인 힘은 우리가 누리는 평화의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입니다. 오늘 강철의 용들이 남긴 발자국은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